대한제국이요. 예, 고종과 헐버트 간에 개신교, 특히 장로교, 국교 논의가 있었죠. 하지만 언더우드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장로교 내에도 그 파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국교 쪽 장로파하고 비국교 쪽 장로파로 구분을 또 해볼 수 있다 해서 장로교 역사를 알아야 이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다. 우와, 여러분, 드디어 석조전 뒤에 돈덕전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2024년 서울에서 맞는 첫 촬영 영상 아닌가요? 지금 보시는 건물이 돈덕전입니다. 이미 서울에 계시거나 또 일부러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계속 안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저는 지금 보고요, 이걸 보면은 그 유럽 건축 양식으로 쌓아 올린 2층 건물, 그리고 테라스만 본다면은 유럽에 있는 줄 착각할 만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돈덕전은 1902년, 1903년에 지은 서양식 영빈관인데, 고종의 즉위 40주년, 고종의 즉위 4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장으로 쓰고자 만든 건물이라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하는 건축 양식을 따른 이 건물은 국빈급 외국인을 맞는 숙소로도 쓰였지만 1921년부터 1926년쯤에 일제에 의해서 헐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 그 일본 경관들이 머물면서 경궁 감시공간으로 쓰였었죠. 1907년에는 순종 임금이 이곳에서 즉위했습니다. 오다 쇼고의 덕수궁사는 덕수궁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오류도 많고 일본인 관점에서 쓴 거라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돈덕전의 뜻은 그 덕 있는 이를 도탑케 해 어진 이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길, 여기 막히는데 어쨌든 이야 이야, 저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움을, 와, 돈덕전이 그 철거된 게 1920년대. 일본은 이 자리에 아동 유원지를 조성했죠. 이것은 1929년에 덕안궁까지 모셔오며 칠궁으로 부르게 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과는 대비되는데요. 일제 때라고 하지만 대한제국 때보다는 낫습니다. 시대가 뒤니까 어떻게든, 물론 자주권을 일본에 빼앗기지만 않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은, 어쨌든 1920년대는 이 1900년대보다 20년 더 나았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후대니까 더 발전. 그래서 대한제국은 그 과거 조선 왕조와 구분해 주어야 하는데, 현대판 베냐민 시대는 이제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해방 때까지가 현대적 베냐민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전은 근대적인 베냐민기, 근대와 현대, 근현대, 근대와 현대 나누면 현대 베냐민기는 명치 유신 때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과거 조선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정부와 왕실의 분리입니다. 정부 재산 전체가 군주의 재산으로 간주되던 때와 다른 행보죠. 조선 때는 호조, 오늘날 기획재정부, 호조 같은 관청이 관리하는 정부 자금을 임금이 몰래 써도 비난받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어렵단 말입니다.
임금은 나라 돈을 함부로 쓸 수 있었습니다. 백성의 재산을 도둑질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왕조 시대, 조선. 나라 돈을 도둑질한다는 관념 자체가 없던, 무개념이던 그것이 이해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것이 깨지기 시작했으니 이때가 대한제국, 한국. 그래서 조선과 한국, 뭐 이번에 책 나왔다고 무슨 뭐 크리스찬 신문에서 김 무슨 교수지? 조선과 한국, 북한하고 남한은 다른 나라다. 북조선과 남한. 저는 책에서 북조선과 남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재정은 정부 재정과 왕실 재정의 분리로도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아닌가요? 황제권 강화도 결국에는 물거품이 됐죠. 아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제국을 조선보다는 대한민국하고 잇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국호가 한이다. 한. 한 맺힌 한. 조선이 아니다. 한이다. 라는 것에서도 저는 이야. 그래서 희한하게도 제가 책 6월 말에 이제 나오고 나서 7월 초에 갑자기 한국과 조선이라고,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다니까. 이제는 집단지성 시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 혼자 다 이룬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저는 북조선 남한 또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또 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그것이 이렇게 해서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었던 시절, 그게 대한제국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 조선과 한국이라는 책에 따르면은 일제시대 때는 또 조선인, 조선징이를 불렸다가,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 한, 그 다음에 그 일제시대 때는 조선,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위쪽은 북조선, 여기는 남한, 이제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하고 대한을, 그래서 그 기사 보니까 그 통일국호, 앞으로 통일됐을 시 국호를 대한조선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걸 봤는데, 찾아보시면 나와요, 인터넷에. 그래서 저는 이때를 그렇게 보고 싶고, 만약 이어졌다면 아니었겠죠. 하지만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 실제로 잠시 그 제왕적인 대통령을 고종이 했던 게 아닌가, 새 시각으로 보고 싶고요. 너무 제국이라는 말에 그 몰입하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대한제국도 영국처럼 제국을 끝내는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스부르크 카톨릭 제국을 끝장내는 개신교 영국 제국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도 남지만은, 이미 모든 것들은 과거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서 그 명치유신 때부터 뭐 메이지유신, 명치유신 그때 딱 맞거든요. 그때부터 1868년부터 해서 77년의 기간. 그래서 그 베냐민기 마렵은 영국 본토보다는 좀 뭐 호주나 이런 쪽에, 그래서 그때가 이제 베냐민 현대 기간, 그러니까 베냐민 말기가 아닌가. 왕길지 선교사, 그 부산에, 부산진, 제가 거기는 이제 안 가봤지만은 거기도 왕길지 역사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가, 명치유신부터 해방 때까지가 현대판 찐 베냐민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제목은 이제 400년 베냐민기 중에, 400년 베냐민기 중에 현대판 기간은 메이지 유신 때부터 1945 해방 때까지로 77년이다. 이 말.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 거문도 사건하고, 그 남쪽엔 거문도 사건이 있었죠. 영국군. 그 다음에 요 위쪽에는 이제 그 대한제국. 근데 대한제국은 거문도 사건 이후니까, 거문도 사건은 19세기 말이고 대한제국은 20세기 초잖아요. 1910년까지 20세기 초니까 영국이 먼저지. 이거는 그 다음적 반응.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어. 일단 영국군 검문도 해서 제가 검문도를 갔던 것이고, 검문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여기를 보면은 맞겠다. 예, 여기를 먼저 보면 안 된다. 예, 그냥 여기만 먼저 보면은 한국 역사, 그러니까 근대 그 현대사가, 이 근현대사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딸랑 대한제국에서 시작하냐, 아니다. 그 전에 영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문도 사건이 먼저 19세기 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02년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12, 14권 아직 15, 21권이 그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여기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때 다시 와볼 수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말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직접 다시 보게 되었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들어가게. 예. 예, 그러면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